이 돈으로 한양에 가서 기와집을 짓고 살 수 있어. 밤바람도 차건만 여기 이 여인네의 마음만은 아주 뜨끈뜨끈한가 봅니다. 안개 자욱한 나루터, 강을 건너는 조그만 나룻배 안.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여인, 왕마담이 보찜을 풀어헤치고 입이 귀에 걸려라 웃고 있습니다. 보찜 안에는 누런 엽전과 어음이 가득합니다. 어리석은 것들. 이 돈이면 한양 가서 기와집 짓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춘삼이 그 멍청한 놈. 지금쯤 생선 비린내 맡으며 땅을 치고 울고 있겠지? 꼴 좋다. 왕마담이 엽전 하나를 들어 달빛에 비추며 황홀경에 빠진 그 순간 열심히 노를 젓던 뱃사공이 삿갓을 푹 눌러 쓴 채 툭 한마디를 던집니다. 거 돈 세는 소리가 참 듣기 좋네. 우리 엄니 약값도 거기 들어있지? 자네 지금 뭐라? 왕마담이 소스라치게 놀랐어. 뱃사공을 쳐다봅니다. 뱃사공이 천천히 삿갓을 벗어젖힙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눈에는 도끼를 품은 생선 장수 춘삼이 서슬 퍼렇게 웃고 있습니다. 왕마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정산은 하고 가야지. 구독과 좋아요로 실버 테레비를 응원해주세요. 자, 싱싱한 고등어가 왔어요. 뜨끈한 국밥 드시고 가소. 해 뜬 지 한참이 지난 아침, 장터는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 지게꾼들의 기합 소리, 뻥튀기 기계 터지는 소리가 뒤섞여 귀가 멍멍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 소란스러움이야말로 시장 사람들에게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심장 박동과도 같은 것이지요. 생선 좌판을 깔고 앉은 총각 춘삼이는 오늘따라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어기야 디어차 뱃놀이 가잔다. 비록 앞치마는 생선 비린내에 절어있고 손은 트고 갈라져 성한 곳이 없지만 춘삼이의 얼굴에는 싱글벙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날 1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부은 갯돈을 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2만 냥. 무려 2만 냥이다. 이 돈이면 우리 어머니 약도 제일 좋은 걸로 지어드리고 저 건너편 점순이한테 고운 분첩이라도 하나 사줄 수 있겠지. 춘삼이는 상상만 해도 배가 부른지 큼지막한 고등어 한 손을 손님에게 덤으로 척 얹어줍니다. 자, 아주머니. 오늘 제가 기분이 째지게 좋아서 드리는 겁니다잉. 가져가서 묵은지 넣고 팍팍 지져 드쇼. 건너편 국밥집의 욕쟁이 할매도 오늘은 욕 대신 구수한 입담을 쏟아냅니다. 뚝배기를 나르는 손길이 춤을 추듯 경쾌합니다. 할매 역시 오늘 갯돈을 타면 시집가는 막내딸 혼수 이불을 해줄 생각에 밤잠을 설쳤더랬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국물 더 줄까? 오늘따라 인심이 후하고 싶네. 그려. 시장 사람들의 얼굴에는 저마다의 희망이 둥실 떠 있었습니다. 그 희망의 중심에는 바로 왕마담이 있었습니다. 시장통에서 비단 포목점을 하는 왕마담은 싹싹하고 셈이 밝아 10년 넘게 개주 노릇을 도맡아 온 신용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구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누구네 강아지가 새끼를 몇 마리 낳았는지까지 꿰뚫고 있는 시장의 마당발이었지요. 그런데 해가 중천에 뜨도록 왕마담이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 시간인 오후 1시가 지났는데도 포목점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거참 이상하네. 왕마담이 늦을 사람이 아닌데. 춘삼이가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으며 포목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미 욕쟁이 할매와 떡집 과부 점순이
그리고 대장간 김씨까지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봐, 춘삼이. 자네 왕마담 못 봤어. 오늘 아침에 우리 가게 와서 콩나물값 외상 갚는다고 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네. 욕쟁이 할매가 불안한 눈빛으로 춘삼을 쳐다봅니다. 춘삼이는 짐짓태연한 척하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에이, 할매도 참. 어제 과음이라도 했나 보지. 제가 한번 깨워볼게요. 계세요, 왕마담님. 해가 똥구멍까지 떴습니다요.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는 인기척 하나 없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춘삼이의 등골을 타고 올라옵니다. 춘삼이는 침을 꼴깍 삼키고 문틈 사이로 눈을 들이밀었습니다. 춘삼이의 눈동자가 지진난 듯 흔들립니다.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형색색 곱게 쌓여 있어야 할 비단들은 온데간데 없고 휑한 진열장에는 먼지 뭉치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찢어진 장부 조각 몇 개만 나뒹굴 뿐. 감나가는 물건은 쥐새끼 한 마리 남기지 않고 싹 사라진 뒤였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없어. 비켜봐. 욕쟁이 할매가 춘삼을 밀치고 문을 왈칵 열어 젖혔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이 시장통을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멍하니 텅 빈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눈동자들이 허공을 헤매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들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도망갔다. 왕마담이 도망갔다. 누군가의 비명과 함께 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대장간 김씨가 망치를 땅바닥에 내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내 돈. 10년을 두들겨 번 돈이야. 왕마담, 이 도둑년아. 내 돈 내놔. 욕쟁이 할매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시집은 어찌 보내. 입을 해준다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빈손으로 어찌 보내란 말이냐.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늙은이 가슴에 대못을 박내 그려. 점순이는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가게 전세금 이번 달에 올려줘야 하는데 쫓겨나게 생겼네. 춘삼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포목점 기둥을 잡고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는 삐 하는 이명 소리만 들립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 점순이의 수줍은 미소, 그리고 아침에 손님에게 덤으로 줬던 고등어 한 손까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꿈일 거야. 이건 지독한 악몽일 거야. 눈을 뜨면 왕마담이 비단 치마를 팔랑거리며 나타나서 호호호, 춘삼이 자네 왜 거기서 자고 있나 할 거야. 춘삼이는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뺨을 때려 보았습니다. 짝, 아픕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찢어진 종이 한 장이 춘삼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팔랑거리는 그 종이에는 왕마담의 흘림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잘들 지내시게. 내 팔자가 사나워 잠시 바람 좀 쐬러 가네. 돈은 젖은 가서 갚으리다. 왕마담 올림. 이 천하의 쌍년이. 춘삼이의 입에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에 시뻘건 핏발이 섰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거대한 분노가 되어 타올랐습니다. 못 참아. 절대로 못 참아.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내 돈
아니, 우리 피 같은 돈 반드시 찾아내고 말 거야. 춘삼이가 주먹을 꽉 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뒤로 욕쟁이 할매가 눈물을 닦으며 국자를 고쳐 쥐고 일어섰습니다. 점순이도 떡매를 지팡이 삼아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지만 잃을 것도 없는 사람들의 눈빛. 그것은 굶주린 늑대보다 더 무서운 복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왕마담의 야반도주 사실이 확인되자 포목점 앞은 성난 벌집 쑤셔놓은 꼴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관아에 가서 사또에게 고해야 한다고 소리쳤고 누군가는 그래봤자 소용없다며 땅만 쳤습니다. 대장간 김씨가 씩씩거리며 나섰습니다. 당장 관아로 갑시다. 가서 포졸들을 풀어달라고. 그러자 욕쟁이 할매가 콧방귀를 흥 하고 끼며 김씨의 말을 잘랐습니다. 아이고, 이 답답한 양반아. 귓구멍에 손뭉치를 박았나. 지금 사또 나리가 낮잠 주무실 시간인 거 몰라? 가서 사또님 돈 떼었습니다. 하고 엎드려 빌고. 이방놈이 서류 꾸미고 포졸들 밥 먹고 신발끈 묶다 보면 왕마담 그녀는 벌써 배 타고 중국 땅 건너가서 짬뽕 국물 마시고 있을 거다. 할매의 일갈의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아의 문턱은 높고 행정은 느려 터졌습니다. 가진 것 없는 장사치들의 사정 따위 높으신 분들에게는 그저 귀찮은 소음일 뿐인 것을 뼈저리게 알고들 있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훌쩍거리던 춘삼이가 눈물을 쓱 닦으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가 잡은 고등어의 눈처럼 파르라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갑니다. 춘삼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관하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내 어머니 약값 내가 찾아갑니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여자 멱살을 잡고서라도 돈 토해내게 만들 겁니다. 춘삼이가 허리춤에 묶여있던 앞치마 끈을 질끈 동여맸습니다. 그 비장한 모습에 욕쟁이 할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오냐, 사내 대장부가 그 정도 깡다구는 있어야지. 나도 간다. 내 돈 떼먹고 잘 사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 가서 그년 주둥이를 이 국자로 확 찢어버려야지. 할매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녹국자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햇빛을 받은 국자가 번쩍 하고 빛났습니다. 그때 쭈뼛거리던 떡집 과부 점순이도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갈래요. 어잉? 점순이니까. 네. 춘삼씨 혼자 보내면. 아니, 제 전세금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제가 힘은 좀 쓰잖아요. 점순이가 수줍게 웃으며 옆에 있던 떡매를 한 손으로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장정들도 두 손으로 끙끙대는 무거운 떡매를 마치 효자손 다루듯 붕붕 돌리는 괴력을 보여줍니다. 순박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팔뚝. 점순이는 시장통에 숨겨진 인간 병기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생선 장수 춘삼, 국밥집 욕쟁이 할매, 떡집 괴력녀 점순.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세 사람의 추격대가 결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무기를 챙겨라. 호랑이 잡으러 가는데 맨손으로 갈 순 없지 않냐. 할매의 호령에 세 사람은 각자 자신의 최종 병기를 점검했습니다. 먼저 대장 춘삼이. 그는 자신의 생선 좌판으로 달려가 가장 크고 딱딱하게 언동트에 한 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돌덩이처럼 꽁꽁 언동태는 몽둥이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검이다. 비린내는 좀 나지만 맞으면 뼈도 못 추릴 것이야. 춘삼이가 동태 자루를 허리춤에 찼습니다. 동태 눈깔이 허공을 째려보는 것이 묘하게 위협적이면서도 우스꽝스럽습니다. 다음은 행동대장 욕쟁이 할매. 그녀는 녹국자 외에도 품속에서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청양고추 가루가 든 주머니였습니다. 흐흐흐. 왕 마담 그년 만나면 이걸 눈깔에 확 뿌려버릴겨. 눈물 콧물 쏙 빼놓고 귓구멍에다 욕 한 바가지 부어주마. 마지막으로 호위무사 점순이. 그녀는 떡매를 등 뒤에 X자로 맸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는 비상식량으로 가래떡 2줄을 칭칭 감았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급하면 걸로 때리고. 세 사람이 나란히 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누가 봐도 오합지졸 그 자체였지만 표정만큼은 나라 구하러 가는 일병들보다 더 비장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그들을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대장간 김씨가 춘삼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게. 돈도 돈이지만 살아서 돌아와야 해. 걱정 마쇼. 내 기필코 왕 마담을 잡아 김씨 아저씨 망치값도 받아오리다. 춘삼이가 씩씩하게 대답하고 발걸음을 때려는 순간 그의 긴 앞치마 자락이 발에 걸렸습니다. 으악! 춘삼이가 바닥에 꼬꾸라지며 동태가 대구르로 굴러갔습니다. 비장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해졌습니다. 할매가 혀를 쯧쯧 찼습니다. 에이고 화상아, 벌써부터 자빠지면 어떡하냐. 첫발부터 개똥 밟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 아니에요. 액땜한 거예요. 액땜. 춘삼이는 벌떡 일어나 흙 묻은 동태를 주워들고 멋쩍게 웃었습니다. 점순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가래떡을 떼어 춘삼이의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드세요. 힘내게. 춘삼이는 가래떡을 우물거리며 다시 한번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산 너머 어딘가에 왕마담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약값과 할매의 이불과 점순이의 전세금이 든 돈보따리를 들고 말이죠. 가자. 쩐을 찾아서. 시장을 벗어나 10리약 4km쯤 걸었을까. 비장했던 출정식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벌써부터 곡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내 무릎 연골이 맷돌 갈리듯 갈려나가는구나. 욕쟁이 할매가 길가 바위에 퍼질러 앉으며 통곡을 합니다. 평생 국밥집 부뚜막 앞만 지키던 할매에게 거친 신장로는 그야말로 고행길입니다. 춘삼이도 혀를 빼물고 헉헉거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허리춤에 찬 동태가 녹으면서 비린 물이 바지춤을 적셔 축축하고 찝찝하기 그지없습니다. 오직 점순이만이 멀쩡합니다. 그녀는 할매의 짐 보따리와 춘삼이의 물통까지 양어깨에 짊어지고도 숨소리 하나 거칠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책 나온 강아지 마냥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할머니, 업어드릴까요? 제가 힘은 좀 남는데. 됐다, 이년아. 네 등판이 빨래판처럼 딱딱해서 엎이면 더 아파. 할매가 투덜거리며 부채질을 해대던 그때였습니다. 춘삼이의 코가 벌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선 장수 10년 경력으로 썩은 생선 냄새와 돈 냄새, 그리고 수상한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잠깐, 조용히 좀 해봐요. 춘삼이가 바닥에 엎드려 흙냄새를 킁킁 맡더니 풀숲 쪽으로 기어갑니다. 풀숲 끄트머리
가시덤불 사이에 무언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거. 춘삼이가 집어든 것은 옥으로 만든 비녀였습니다. 끝부분에 매화 조각이 정교하게 새겨진 한눈에 봐도 꽤 감나가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할매가 눈을 가늘게 뜨고 보더니 무릎을 탁 칩니다. 이거 왕마담 그 여우 같은 년 거잖아. 내가 저거 탐나서 갯돈 타면 하나 살까 하고 침만 질질 흘렸던 건데. 맞아요. 왕마담이 애지중지하던 매화 비녀예요. 도망치다 급해서 흘린 게 분명해요.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튀었어요. 춘삼이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비녀가 떨어진 방향은 고개 넘어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삼거리 주막 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삼거리 주막은 오가는 장사꾼들로 북적였습니다. 국밥 냄새와 막걸리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추격되는 숨을 헐떡이며 주막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주모 어딨어? 욕쟁이 할매가 다짜고짜 국자를 휘두르며 고함을 쳤습니다. 국밥을 말던 주모가 놀라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웬 할망구가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야? 행패는 무슨. 여기 혹시 비단 옷 입고 입가에 왕서방 같은 점 난 여자 못 봤어. 눈꼬리가 뱀처럼 찢어지고 돈 냄새 풀풀 풍기는 여자 말이야. 주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비단 옷 입은 여자, 글쎄. 오늘 온 손님이라곤 보찜장수들하고 저기 구석에서 밥 먹고 간 선비님 한 분밖에 없는데. 선비, 남자가 왔었다고? 춘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분명 비녀는 이쪽으로 향했는데 여자가 없다니 이상한 노릇입니다. 네, 아주 곱상하게 생긴 젊은 선비였지. 근데 참 희한하더란 말이야. 남자인데도 분 냄새가 진동을 하고 목소리도 꾀꼬리처럼 가늘어서. 무엇보다 밥을 먹는데 새끼손가락을 요렇게 들고 먹더라고. 그 순간 춘삼이와 할매, 점순이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왕마담은 차를 마실 때나 돈을 셀 때 항상 새끼손가락을 지켜드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놈이다. 아니, 그년이다. 춘삼이가 소리쳤습니다. 왕마담은 변장의 귀재였습니다. 시장에서 비단을 팔며 남은 자투리 천으로 옷을 해입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는데 도망치기 위해 남장난조항까지 감행한 것입니다. 어디로 갔소? 그 선비놈 어디로 갔냐고. 춘삼이가 주모의 앞치마를 부여잡고 흔들었습니다. 주모가 질색하며 손가락으로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방금 나갔어. 뒷간 간다고 나갔는데 한참 안 오네? 세 사람이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텅 빈 뒷간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밭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뒷간 문짝에 웬 갓 하나와 도포 자락이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왕마담이 또다시 옷을 갈아입고 뱀이 허물을 벗듯 빠져나간 것입니다. 으악, 놓쳤어. 바로 코앞이었는데 국밥 국물도 안 식었는데. 춘삼이가 땅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할매는 씩씩거리며 허공에다 대고 이 요망한 년, 기생으로 변했다가 선비로 변했다가 아주 둔갑수를 하는구나.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그년 껍데기를 아주 벗겨서 북을 만들어 칠 테다. 그때 점순이가 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워 들었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아마도 왕마담이 옷을 갈아입다가 흘린 것 같았습니다. 오빠, 이것 좀 보세요. 춘삼이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지명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황주 나루터, 배편 예야. 황주 나루터. 춘삼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황주 나루터라면 여기서 북쪽으로 반나절은 더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큰 상선들이 드나드는 곳이라. 한 번 배를 타면 중국이든 일본이든 쥐도 새도 모르게 떠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놈이, 아니 그년이 배를 타고 튈 생각이다. 그럼 내 갯돈이 물 건너간다는 소리요? 할매가 기겁을 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 아프다고 죽는 소리 하던 할매의 눈에 다시 불꽃이 튀었습니다. 야, 춘삼아, 뭐 하냐, 뛰어라. 점순아, 나 업어라. 네, 아까는 아프시다면서요. 잔말 말고 업어. 돈이 날아가는데 무릎이 대수냐. 뛰어. 변장의 귀재 왕마담과 끈기의 화신, 추격대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왕, 마담이 흘린 그 쪽지가 과연 진짜였을까요? 야, 이 썩을 놈아. 지름길이라며. 이게 지름길이야? 저승길이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중. 욕쟁이 할매의 고함 소리가 메아리쳐 울립니다. 황주 나루터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춘삼이가 호기롭게 앞장선 길은 가도 끝이 없는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춘삼이는 억울한 듯 땀을 뻘뻘 흘리며 지도를 이리저리 돌려봅니다. 사실 그 지도라는 것도 대장간 김씨가 수추로 대충 그려준 약도였으니 춘삼이로서도 환장할 노릇입니다. 아니, 김씨 아저씨가 분명히 큰 바위 옆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 산에는 뭔 놈의 바위가 이렇게 많대유? 시끄러. 내 놈 주둥이를 저 바위에 찧어버리고 싶다. 아이고, 내 팔자야. 갯돈 찾으려다 객사하게 생겼네. 할매는 점순이 등에서 내려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점순이도 지쳤는지 떡매를 지팡이 삼아 겨우 버티고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괴롭히는 건 백가죽이 등 가죽에 붙을 것 같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뱃속에서 동시에 합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춘삼이가 허리춤에 찬 동태를 힐끔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꽁꽁 얼어 돌덩이 같았던 동태가 춘삼이의 체온에 녹아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생선 냄새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할매, 우리 이거 구워 먹으면 안 될까요? 무기도 무기지만 일단 살고 봐야. 춘삼이가 침을 꿀꺽 삼키며 묻자 할매가 국자로 춘삼이의 이마를 딱 때렸습니다. 미친놈, 그게 어떤 동태인데. 그건 왕마담 대가리를 깰 동태야. 우리 복수의 칼날이라고. 칼을 씹어 먹는 장수가 어디 있어. 점순아, 떡 꺼내라, 떡. 할매의 호령에 점순이가 허리춤에 감아둔 가래떡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산속의 밤 공기가 어찌나 찬지 말랑하던 가래떡이 쇠몽둥이처럼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빨 다 나가겠는데. 먹을 건 있는데 먹지를 못하는 상황. 서로를 탓하던 목소리도 잦아들고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 감돌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동굴 입구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점순이가 구해온 마른 나뭇가지로 겨우겨우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던 할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내가 미쳤지.
나이 60 먹고 이 밤중에 산속에서 뭔 청승이야. 그냥 포기할까? 항상 기세등등하던 할매의 약한 소리에 춘삼이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매의 눈가가 불빛에 반사되어 그렁그렁했습니다. 춘삼아, 니들은 젊으니까 다시 벌면 되지만 나는 안 그려. 국밥 한 그릇 팔아봤자 몇 푼이나 남는다고. 그 돈,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 해줄 마지막 선물이었어. 할매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색동저고리 자투리 천이었습니다. 우리 딸년 어릴 때 새 옷 한 번 제대로 못 입히고 키웠어. 애비 일찍 여의고 욕쟁이 엄마 밑에서 국밥 나르며 고생만 죽어라 했지. 시집 갈 때만큼은 남들 부럽지 않게 비단 입을 덮어서 보내고 싶었는데 그걸 왕 마담 그년이 홀라당. 할매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춘삼이도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드시던 다 쓴 약봉지였습니다. 할매, 저도 그래요. 우리 엄니 기침 때문에 밤새 잠도 못 주무셔요. 비싼 약 한 첩이면 낫는다는데 그 돈 모으려고 내가 10년을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살았슈. 근데 그 돈이 없으면 우리 엄니 이번 겨울 못 넘길지도 몰라요. 춘삼이가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가난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건 사무치게 아픈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연을 듣고 있던 점순이도 훌쩍거리며 얼어붙은 가래떡을 모닥불에 가까이 댔습니다. 저도 전세금 날리면 갈 데 없어요. 하지만 저는 돈도 돈이지만 두 분이랑 같이 있어서 좋아요. 혼자 울면 서러운데 같이 우니까 좀 낫잖아요. 점순이가 살짝 녹은 가래떡을 뚝 떼어 할매에게 건넸습니다. 겉은 탔고 속은 아직 차갑지만 지금 이 순간 세상 그 어떤 산해진 미보다 귀한 떡이었습니다. 드세요, 할매. 먹고 힘내야죠. 우리 돈, 우리가 아니면 누가 찾아줘요. 우리가 해야 돼요. 점순이의 씩씩한 말에 할매가 떡을 받아들고 우물우물 씹었습니다. 딱딱한 떡이 눈물과 함께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할매가 춘삼이의 등을 퍽 쳤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질질 짜고 있어봤자 누가 떡 하나 안 준다. 춘삼이 너도 얼른 처먹어. 먹고 힘써야 잡지. 춘삼이도 떡을 받아 먹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모닥불 주위로 세 사람의 어깨가 맞닿았습니다. 돈 때문에 모였지만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그들은 진짜 동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춘삼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매, 점순, 저기 좀 봐요. 저기 불빛. 춘삼이가 가리킨 곳, 산 아래 멀리 조그만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딧불이가 아니라 마을의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희미하게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물 소리다. 나루터야. 우리가 길을 잘못 든 게 아니었어. 제대로 왔어. 뭐요? 진짜요? 할매와 점순이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의 불빛을 발견한 순간 지쳤던 다리에 다시 힘이 들어갑니다. 좋아. 하늘이 우릴 돕는구나. 세 사람은 남은 떡을 입에 물고 다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패배감은 사라지고 눈빛에는 도끼 대신 끈끈한 전우애가 감돌았습니다. 산을 내려와 도착한 곳은 나루터
근처의 쌍가락지 주막이었습니다. 이곳은 일반 나그네들보다는 한탕을 노리는 타짜들이나 뒷돈 거래를 하는 장사치들이 주로 모이는 은밀하고도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산에서 간 내려온 우리 추격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몰골이 가관입니다. 머리에는 산바람 거미줄, 옷에는 도깨비 바늘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눈은 퀭한 것이 영락없는 산적대나 거지꼴입니다. 주막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뭐야? 저 거지들은? 재수 없게 시리. 야, 소금 뿌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무시한 채 춘삼이는 코를 벌름거리며 주막 안을 스캔했습니다. 담배 연기 자욱한 구석방, 비단 병풍 뒤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 호호호, 오늘따라 패가 짝짝 붙네. 춘삼이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왕 마담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생옷으로 갈아입고 갯돈으로 판돈을 걸며 노름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찾았다. 요망한 년. 춘삼이가 동태를 치켜들고 달려들려는 순간 병풍 앞을 지키고 있던 거대한 그림자 그 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키는 팔척에, 팔뚝은 춘삼이 허벅지만 한 떡대들이었습니다. 왕마담이 돈 냄새를 맡고 고용한 사설 경호원, 일명 쌍도끼 형제였습니다. 어딜 감히 뼈랑살을 분리해 줄까? 떡대 1호가 춘삼이의 멱살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춘삼이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발버둥 쳤습니다. 점순이가 떡매를 잡고 나서려 했지만 떡대 2호가 흉악한 도끼 눈을 뜨고 버티고 있어 쉽사리 덤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춘삼이 뒤에서 자그마한 그림자 하나가 쓱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욕쟁이 할매였습니다. 야, 이 덩치만 큰 등신들아. 그 손 안 놓냐? 떡대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 쭈그렁 할망구는? 입냄새 나니까 저리 꺼져. 훅 불면 날아가는 수가 있어. 떡대 1호가 춘삼이를 내팽개치고 할매를 위협하려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할매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허리춤에서 전설의 녹국자를 쓱 꺼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이 썩을 놈들아. 니놈들 대가리에는 매수 대신 똥물이 찼냐?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랄 연병 쌈싸 먹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니네 어메가 너 낳고 미역국은 드셨냐? 아니면 똥물을 드셨냐?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하는 짓은 벼룩한 빼먹는 짓거리만 골라 하고 있네. 이 밥그릇 빵꾸 날 놈들아. 할매의 속사포 랩이 시작되자 주막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숨 쉴 틈도 없이 쏟아지는 찰지고도 현란한 욕설의 향연. 떡대들은 멍해졌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창의적이고 타격감 있는 욕은 처음 들어본 것입니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할매의 국자가 춤을 춥니다. 이놈의 시키, 정신 안 차려? 네가 밥 먹고 힘써서 한다는 짓이 도둑년 뒤치다거리냐? 할매는 국자로 떡대들의 정수리, 꿀밤, 무릎을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아프기도 아프지만 마치 시골 할머니한테 회초리로 맞는 듯한 묘한 기분. 거구의 사내들이 쪽도 못 쓰고 쭈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야, 할매. 때리지 마소. 뼈 맞았어. 시끄러. 비켜. 안 비키면 니들 똥구멍을 이 국자로 확 퍼버릴겨. 떡대들은 결국 엄마,
외치며 양옆으로 길을 텄습니다. 천하무적 욕쟁이 할매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주막 안의 손님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할매 최고다. 욕이 아주 찰지다 찰져. 속이 다 시원하다. 할매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춘삼이와 점순이는 떡대들 사이를 지나 병풍 뒤를 덮쳤습니다. 왕마담, 꼼짝마. 효과음 쾅, 병풍이 넘어지는 소리. 그런데 병풍 뒤에는 왕마담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가 입고 있던 비단 저고리와 금방까지 앉아 있었던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쪽 창문으로 찬바람이 쌩하니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쳤어. 창문으로 튀었어. 춘삼이가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으로 웬 보부상 차림을 한 사람이 보찜을 메고 냅다 달리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매의 욕랩이 펼쳐지는 동안 눈치 빠른 왕마담은 또다시 옷을 바꿔 입고 쥐새끼처럼 빠져나간 것입니다. 으악! 이 독한 년. 기생옷 벗어 던지고 언제 보부상 옷을 훔쳐 입었대. 점순이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할매는 침착하게 국자를 허리춤에 꽂았습니다. 걱정 마라. 아까 내가 놈들 패면서 슬쩍 왔는데 전연이 흘리고 간 게 있다. 할매가 노름판 테이블 위를 가리켰습니다. 왕마담이 급하게 챙기지 못한 전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게 뭐죠? 춘삼이가 집어들어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춘삼이의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급행 쾌속선 예약 목적지 안개나루로. 안개나루요? 아까는 황주 나루터라면서요? 그건 미끼였던 거지. 우릴 따돌리려고 일부러 흘린 가짜 정보였어. 진짜는 이거야. 안개나루. 거기는 물살이 빨라서 야밤에도 배가 뜨는 곳이잖아. 추격 때는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 맸습니다. 왕마담은 생각보다 훨씬 교활하고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할매의 국자 맛을 본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야, 춘삼아. 동태 안 녹았냐? 아까 떡대 형님들 볼 때 긴장해서 다시 얼었슈. 딱딱합니다. 좋아. 점순이는? 떡매 어깨 풀렸어요. 이제 제대로 휘두를 수 있어요. 가자. 이번엔 진짜다. 안개나루로 가서 그년 꼬리를 확 잡아당기자. 세 사람은 주막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제 왕마담과의 거리는 좁혀졌지만 그녀의 꾀 주머니는 아직 바닥나지 않았습니다. 헉, 헉. 저기다, 저기가 안개나루야. 춘삼이가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주막에서 십리 길을 쉬지 않고 달려온 세 사람. 땀범벅이 된 얼굴로 도착한 곳은 이름 그대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나루였습니다. 자욱한 물안개 사이로 희미한 등불 하나가 보입니다. 나루 터지기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작은 초소였습니다. 주변에는 갈대만 무성할 뿐 사람 그림자는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배 어딨어? 욕쟁이 할매가 헐레벌떡 뛰어가 졸고 있던 나루 터지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으악, 뭐야? 귀신이야. 귀신은 얼어 죽을. 야, 이 양반아, 배 떴어. 안 떴어.
여기서 비단 옷 입은 여자, 아니 보부상 차림한 놈 못 봤냐고. 나루터지기는 비몽사몽간에 대답했습니다. 배라니요. 안개 나루는 밤에는 물살이 새서 배가 안 떠요. 내일 아침 첫 배나 되어야 뜨지. 뭐? 배가 안 떠. 춘삼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막에서 준 전표에는 분명 급행 쾌속선 예약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배가 안 뜬다니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분명 여기로 온다고 했는데. 춘삼이가 품에서 꼬깃꼬깃해진 전표를 꺼내 나루터지기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나루터지기는 눈을 비비며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거 가짜네요. 가짜. 네. 여기 도장 찍힌 거 보이시죠? 쌍가락지 주막 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나루터는 이런 표 안 써요. 그냥 현찰 박치기지. 춘삼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동태가 힘없이 툭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속았어. 또 속았어. 그랬습니다. 왕마담은 주막에서 도망칠 때 추격대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이미 눈치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짜 전표를 테이블 위에 눈에 띄게 흘려두고 추격대를 엉뚱한 곳으로 유인한 것입니다. 안개 나루는 서쪽 끝, 왕마담이 도망쳐야 할 동쪽 항구와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지금쯤 왕마담은 반대편 길을 타고 유유히 진짜 목적지로 향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으악, 왕마담 이 불효 같은 년. 할매가 강물을 향해 국자를 집어 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강물에 첨벙하고 국자가 빠졌다가 할매가 급히 끈을 잡아당겨 다시 건져 올렸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그년 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구나. 우린 똥개 훈련만 실컷 하고 달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어. 점순이도 망연자실하여 떡매를 끌어안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땀이 식으면서 한기가 몰려옵니다. 허무함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안개나루와는 정반대 방향인 동쪽 산길.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오솔길을 한 여인이 노새를 타고 여유롭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왕 마담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보부상 옷을 벗어 던지고 점잖은 할머니 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 굽은 신용을 하며 노새 위에 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바보 같은 것들. 지금쯤 안개나루에서 목이나 뜯기고 있겠지. 호호호. 왕마담은 품속에서 진짜 지도를 꺼내 달빛에 비추어 봅니다. 이 길로 쭉 가면 황금사라는 큰 절이 나오지. 거기서 내일 아침 한양 가는 부자들의 시주 행렬에 슬쩍 끼어들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한양까지 무사히 갈 수 있어. 왕 마담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이 갯돈을 종잣돈 삼아 더 큰 판을 벌일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은 머리로 버는 거야, 머리로. 춘삼이처럼 몸으로 때우는 놈들은 평생 가도 내 발톱의 때만도 못하지. 왕마담이 주머니에서 곶감을 하나 꺼내 쏙 빼먹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길게 늘어선 그림자가 마치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처럼 일렁거렸습니다. 세 사람은 넋이 나간 채 멍하니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힘도 더 나아갈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춘삼이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할매 점순 씨. 내가 멍청해서 괜히 아는 척 하다가 여기까지 끌고 와서 고생만 시키고 어머니 약값은커녕 차비도 다 날렸네요. 춘삼이는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박았습니다. 자책감과 무력감, 차라리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강물에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침울하게 앉아있던 점순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그거 아세요? 뭐를요? 썩은 생선이요. 썩은 생선. 네. 오빠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싱싱한 생선은 냄새가 안 나는데 썩은 생선일수록 냄새를 감추려고 겉에다 소금을 잔뜩 친다고요. 점순이의 말에 춘삼이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춘삼이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생선. 겉만 번지르르한 포장. 춘삼이가 왕마담의 행동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화려한 비단 옷을 입었고 큰 목소리로 떠들었고 사람들에게 인심 좋은 척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칠 때도 일부러 눈에 띄는 갓을 걸어두고 일부러 가짜 전표를 흘렸습니다. 왕마담은 자기 흔적을 과시하는 버릇이 있어.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으니까. 남들을 속이는 걸 즐기니까. 춘삼이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왕마담의 행동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쫓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추격전을 게임처럼 즐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매, 점순 씨, 일어나요. 춘삼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전과는 다른 차갑고 예리한 기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미쳤냐? 아니요,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왜 졌는지 알겠어요. 우리는 계속 그년 뒷공무니만 쫓아다녔어요. 그년이 흘린 빵 부스러기만 주워 먹으면서요. 춘삼이가 클 묻은 동태를 다시 집어들고 꽉 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안 쫓아가요. 그럼 어쩌게, 포기하게. 아니요. 생선 장수가 물고기 잡을 때 헤엄쳐서 쫓아가나요? 아니죠. 길목에다 통발을 놓죠. 춘삼이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순박한 청년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사기꾼을 잡기 위해 스스로 사기꾼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는 승부사의 미소였습니다. 그년이 제일 좋아하는 미끼를 던질 거예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아주 탐스럽고 기름진 미끼를요. 미끼라니, 춘삼아, 그게 무슨 소리여? 왕마담 그년이 붕어도 아니고 미끼를 문다고? 욕쟁이 할매가 눈물을 훔치다 말고 춘삼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춘삼이는 젖은 동태를 허리춤에 다시 차며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매, 생각해 보세요. 왕마담이 왜 갯돈을 들고 튀었을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그야, 그렇겠지. 아니에요. 그 여자는 뼛속까지 장사꾼이에요. 이만 양을 가지고 그냥 숨어 지낼 위인이 아니라고요. 분명 그 돈을 굴려서 10배, 20배로 불리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큰 판이 벌어지는 곳으로 가야 해요. 춘삼이가 바닥에 흙을 평평하게 고르더니 나뭇가지로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있는 안개 나루고 아까 주막에서 그년이 흘린 가짜 정보대로라면 서쪽으로 갔어야 해요. 하지만 그건 뻥이었죠. 그럼 남은 길은 하나. 동쪽
한양으로 가는 길뿐이에요. 한양? 네. 돈 있는 놈들은 다 한양으로 모이니까요. 그런데 안개나루에서 배를 안 탔다면 육지로 가야 하는데 보부상 차림을 했다는 건 장사꾼들 틈에 섞여서 안전하게 가겠다는 심산이에요. 그렇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 하나 있어요. 춘삼이가 지도 한가운데에 동그라미를 크게 쳤습니다. 바로 황금사 앞 삼거리예요. 황금사, 그 부자들만 다니는 절 말이냐? 맞아요. 내일이 마침 초파일 대목이라. 전국 팔도 내로라 하는 부자들이 시주하러 그 절로 몰려들 거예요. 왕 마담이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어요. 부자들 틈에 섞여서 신분 세탁도 하고 돈 많은 호구라도 하나 물어서 한양 가는 길 동무 삼으려 할 거라고요. 점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언니는, 아니 그녀는 항상 돈 많은 멍청이 하나 잡는 게 로또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춘삼이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해요. 왕 마담이 황금사에 도착하기 전에 그녀의 귀에 들어갈 달콤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소문? 네. 왕 마담이 환장할 만한 먹음직스러운 떡밥을 던지는 거죠. 춘삼이는 안개나루의 수다쟁이 나루터지기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루터지기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어 눈만 껌뻑이고 있었습니다. 춘삼이가 갑자기 목소리 톤을 싹 바꾸더니 나루터지기 들으라는 듯 할매에게 큰 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들으셨습니까요? 저기 황금사 아래 약수터에 한양에서 온 천하의 멍청한 부자가 나타났다는 소문 말입죠. 할매는 순간 당황했지만 눈치 백단답게 바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잉, 멍청한 부자. 그게 뭔 소리요? 글쎄, 그 양반이 돈은 썩어 나게 많은데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가진 돈을 주체 못하고 투자할 사람을 찾고 있다지 뭡니까? 그냥 말만 잘 통하면 엽전 꾸러미를 턱턱 안겨준다고 난리가 났대요. 지금 보부상들이 그 돈 냄새 맡고 그리로 다 뛰어가고 있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나루터지기에 귀가 쫑긋 섰습니다. 이보시오, 총각. 그게 진짜요? 공짜 돈을 주는 부자가 있다고. 춘삼이가 나루터지기에게 윙크를 날리며 속삭였습니다. 아저씨한테만 알려드리는 건데. 진짜라니까요. 지금 빨리 가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겁니다. 이 소문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슈. 우리끼리만 아는 거니까. 나루터지기의 입이 근질거려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비밀이라는 건 너만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날개가 달리는 법이지요. 특히 입산 나루터지기에게 들어간 정보는 삽시간에 지나가는 보부상들의 입을 타고 동쪽 길로 퍼져나갈 것이 뻔했습니다. 자, 미끼는 던져졌어. 춘삼이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소문은 바람을 타고 새를 타고 보부상의 입을 타고 왕마담의 귀에 들어갈 것입니다. 돈 욕심 많은 왕마담이라면 멍청한 호구,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할 터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왕마담보다 먼저 약수터에 도착해서 그 멍청한 부자를 준비해 놓는 거죠. 뭐, 멍청한 부자를 어디서 구해와? 우리 가진 돈 다 털렸잖아. 할매의 물음에 춘삼이가 씩 웃으며 자신의 가슴을 팡팡 쳤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생선 비린내 좀 씻어내고 비단 옷 좀 걸치면 저도 꽤 훤칠하지 않습니까? 할매와 점순이가
춘삼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꼬질꼬질한 앞치마, 헝클어진 머리, 허리춤의 동태. 도저히 부자라고는 봐줄 수 없는 몰골이었습니다. 할매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가 부자면 나는 옥황상제 마누라다. 왕 마담이 척 보면 딱 알지. 널 모르겠냐? 그러니까 분장이 필요한 거죠. 할매, 우리에겐 왕 마담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잖아요. 그게 뭔데? 할매의 욕과 점순 씨의 힘, 그리고 저의 연기력. 우리가 가진 잡동사니를 다 털어서 세상에서 제일 그럴싸한 가짜 부자 놀이를 하는 겁니다. 사기꾼을 속이려면 우리가 더 큰 사기꾼이 되어야죠. 춘삼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라 목숨을 건 연극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끝장, 성공하면 일망타진. 좋아, 까짓 거 한번 해보자. 내 평생 연지 곤지 찍고 춤은 못 췄어도 남 속여먹는 연기는 또 기가 막히지. 할매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국자를 마이크처럼 잡았습니다. 점순이도 떡매를 불끈 쥐었습니다. 가자, 약수터로. 왕 마담이 도착하기 전에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 놓는 거야. 세 사람은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황금사 약수터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동쪽 산길. 노새를 타고 가던 왕 마담의 귀에 지나가던 보부상들의 쑥덕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이봐 들었어. 황금사 약수터에 돈 뿌리는 미친 부자가 나타났대. 정말 한양 가는 길에 심심해서 돈 자랑을 한다던데. 왕 마담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가 쥐고 있던 콧비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입가에 비릿한 탐욕의 미소가 번집니다. 돈 뿌리는 미친 부자라? 호, 이거 냄새가 나는데. 아주 구수한 돈 냄새가. 왕 마담이 노새의 머리를 획 돌렸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제 발로 춘삼이가 쳐놓은 덫을 향해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헉, 헉. 도착했다. 여기가 황금사 약수터여. 추격대가 약수터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왕 마담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언제 그 여우가 들이닥칠지 모르니까요. 춘삼이가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요. 당장 여기서 제일 비싸 보이는 무대를 만들어야 해요. 비싸 보이게 이 돌덩이 천지에서. 할매가 기가 막히다는 듯 물었지만 춘삼이는 눈빛이 이글거렸습니다. 점순 씨, 저기 저 평평한 바위 있죠? 저걸 이쪽 명당 자리로 옮겨주세요. 우리 회장님이 앉으실 황금 의자입니다. 네, 으라차차. 점순이가 곧만 한 바위를 가볍게 들어 옮기자 바닥이 울렸습니다. 춘삼이는 잽싸게 바위 위에 자신의 앞치마를 뒤집어 깔았습니다. 비린내는 좀 나지만 얼핏 보면 붉은 융단 같아 보였습니다. 할매는 저기 개울가에서 자갈돌 좀 주워 오세요. 아주 반질반질하고 예쁜 놈들로. 그게 우리 금괴가 될 겁니다. 미친놈. 돌멩이를 금괴라고 속이자고? 왕 마담이 봉사냐? 그 여자는 돈에 눈이 멀었잖아요. 눈먼 사람한테는 돌멩이도 금덩이로 보이는 법이에요. 자루에 가득 채워서 겉에만 살짝 잎사귀로 덮으면 감쪽 같아요. 세 사람은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춘삼이는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약수터 물로 떡진 머리를
2대8 가르마로 쫙 넘기고 숯검댕을 눈썹에 진하게 칠해 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품. 허리춤에 차고 있던 동태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요? 이건 동태가 아닙니다. 이건 동해 용왕님이 주신 전설의 물고기, 황금 비늘 잉어입니다. 제가 이걸 보물처럼 품고 있어야 해요. 춘삼이는 동태를 할매의 머리 수건으로 칭칭 감았습니다. 누가 봐도 생선 모양인데 꽃무늬 천에 싸놓으니 묘하게 있어 보입니다. 자, 준비 완료. 왕마담이 오면 저는 한양에서 온 철없는 도련님이고 할매는 잔소리꾼 유모, 점순 씨는 힘센 호위무사입니다. 절대 춘삼이 할매 이름 부르면 안 돼요. 무조건 도련님, 마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알았죠? 알았다. 이 도련님 놈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왔다. 그년이다. 세 사람은 화들짝 놀라 각자 위치로 갔습니다. 춘삼이는 바위 의자에 거만하게 드러눕고 점순이는 떡매를 창처럼 들고 옆에 섰습니다. 할매는 보찜자갈 든 자루를 끌어안고 춘삼이 다리를 주무르는 시척을 했습니다. 숲길 모퉁이를 돌아 노새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분장을 한 왕마담이었습니다. 그녀는 약수터 입구에서 멈칫하더니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염탐을 시작했습니다. 소문대로 진짜 호구 부자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춘삼이가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더니 발연기, 아니 메소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에헤이 유모, 아직도 한양은 멀었느냐? 이 돈 자루가 너무 무거워서 내 어깨가 다 빠질 것 같구나. 아이고 지겨워라. 이놈의 돈. 춘삼이가 자갈이 든 보찜을 발로 툭 찼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엄청난 무게감입니다. 나무 뒤에서 훔쳐보던 왕마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저 묵직한 소리 좀 봐. 저게 다 엽전이란 말이야? 소문이 진짜였어. 할매가 춘삼이의 다리를 주무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좀만 참으셔요. 한양 가면 이 돈으로 기와집을 100채는 살 수 있질 않습니까요? 근데 이 많은 돈을 누가 훔쳐가면 어쩐대요? 우린 힘도 없고 사람 보는 눈도 없는데. 춘삼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감히 내 돈을 넘봐. 그리고 훔쳐가면 또 달라고 하면 되지.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조선 팔도 땅 절반이 우리 아버지 거 아니냐. 으하하하. 춘삼이의 건방진 웃음소리가 약수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왕마담의 심장이 콩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도련님이구나. 호위무사라고는 저 멍청해 보이는 여자 하나뿐이고 저건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야. 왕마담은 더 이상 의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허리 굽은 할머니 연기를 집어치우고 인자하고 교양 있는 한양마님 표정을 장착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왕마담이 나무 뒤에서 우아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추격대 세 사람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낚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입니다. 얼굴을 들키면 끝장입니다. 춘삼이는 짐짓거만한 척 고개를 획 돌리고 꽃무늬 수건으로 감싼 동태를 얼굴에 비비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구요? 감히 내 휴식을 방해하는 자가. 왕마담이 살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유,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해요.
지나가던 길손인데 도련님 귀티가 10리 밖에서도 보여서 저도 모르게 발길이. 왕마담의 시선은 춘삼이의 얼굴이 아니라 오로지 바닥에 놓인 돈 자루에 꽂혀 있었습니다. 호호호, 한양 가시는 길인가 봐요? 저도 한양 가는 길인데 말벗이나 하면 어떨까 해서요. 제가 이래 봬도 한양 지리에 아주 밝거든요. 춘삼이가 곁눈질로 왕마담을 보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춘삼이의 얼굴 따위는 자세히 볼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춘삼이 품에 안긴 동태를 보며 호기심을 보입니다. 어머, 근데 그 품에 안고 계신 건 아주 귀한 건가 봐요? 아, 이건 우리 가문의 갑오, 황금 비늘 잉어의 미라요. 이걸 지니고 있으면 재물이 마르지 않는다지. 어머나, 세상에 그런 귀한 물건이. 왕마담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돈 자루에 보물까지. 그녀는 이제 춘삼이가 생선 장수 춘삼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걸어 다니는 황금 거위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도련님, 인연도 이런 인연이 없는데 제가 가진 귀한 차가 좀 있어요. 한잔하시면서 제가 한양 가서 돈 굴리는 법 좀 알려드려도 될까요? 왕마담이 미끼를 무는 순간 할매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이 아줌마가 어디서 수작이야? 우리 도련님은 아무나 안 만나. 저리 가. 할매가 국자가 아니라 부채로 왕마담을 밀어내는 척했습니다. 그러자 왕마담이 더욱 안달이 나서 매달렸습니다. 아유, 유모님도 참. 제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것 좀 보세요. 제가 가진 어음인데 저도 돈 좀 있답니다. 왕마담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려고 품속에서 진짜 갯돈 어음 뭉치를 슬쩍 꺼내 보였습니다. 순간 춘삼이와 할매, 점순이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찾았다. 갯돈. 춘삼이가 헛기침을 하며 거만하게 손짓했습니다. 유모, 그만해라. 내 보아하니 이 부인도 꽤 교양 있어 보이는데 합석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리 와 앉으시오. 내 심심하던 차에 잘 됐구려. 아유, 감사합니다, 도련님. 정말 탁월한 선택이세요. 왕마담이 춘삼이 여파 위에 냉큼 앉았습니다. 이제 사정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기꾼 왕마담과 사기꾼을 속이는 추격대. 황금사 약수터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왕마담이 누구입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여우 중의 여우. 그녀가 춘삼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헌데, 도련님,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요. 춘삼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동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왕마담의 날카로운 질문에 춘삼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생선 장수 10년 매일 마주치던 얼굴인데 아무리 분장을 했어도 눈썰미 좋은 왕마담을 완전히 속이기는 어려웠나 봅니다. 옆에 서 있던 할매가 국자를 움켜쥐며 당장이라도 튀어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춘삼이가 갑자기 하고 재채기를 크게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하오. 내 비염이 있어서. 춘삼이는 재채기를 핑계로 품에 안고 있던 동태로 얼굴을 쓱 문질렀습니다. 순간 꼬릿하고 비릿한 생선 냄새가 왕마담의 코를 강타했습니다. 으악, 무슨 냄새가. 왕마담이 코를 감싸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춘삼이가 능청스럽게 동태를 왕마담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아,
이거 말이오. 우리 가문의 보물 냄새가 좀 독특하지. 황금 비늘잉어는 원래 바다의 전기를 머금어서 비린내가 아니라 돈 냄새가 나는 법이라오. 돈 냄새요? 킁킁, 아유. 좀 심한데. 왕마담은 비린내에 정신이 팔려 춘삼이의 얼굴을 자세히 볼 생각을 잊어버렸습니다. 춘삼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부인. 여기서 이렇게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오. 내 들으니 이 근처 나루터에 내가 미리 대절해 놓은 황금 배가 기다리고 있다던데. 혹시 같이 타고 가시겠소? 배싹은 내가 낼 테니 부인은 그저 내 말벗이나 해주시오. 어머, 배를 대절하셨어요? 역시 도련님은 스케일이 다르셔. 마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안 그래도 다리는 아프고 산길은 위험한데 배를 타고 편하게 한양까지 간다니. 게다가 이 멍청한 도련님과 단둘이 배를 탄다면? 강 한가운데서 돈 자루를 뺏고 물에 밀어버리면 그만 아닌가. 호호호,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굴러들어 온 호박 넝쿨이야. 왕마담은 춘삼이의 제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한양까지 심심하지 않게 모실게요. 유모님이랑 호위무사님은 짐이 많으니 뒤따라오라고 하죠. 왕마담은 방해꾼들을 떼어놓으려 수작을 부렸습니다. 춘삼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자연스럽게 할매와 점순이를 떼어놓고 왕마담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러지, 유모, 너희는 짐 챙겨서 천천히 오너라. 나는 이 부인과 먼저 가서 풍류를 즐길 테니. 할매가 눈치 빠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도련님.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잠시 후 안개 자욱한 나루터. 작은 나룻배 하나가 강물 위에 떠 있습니다. 춘삼이는 미리 준비해둔 뱃사공의 삿갓을 푹 눌러쓰고 노를 저었습니다. 왕마담은 배 한가운데 앉아 자신의 보찜 훔친 갯돈과 춘삼이가 내려놓은 보찜을 번갈아 보며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로 나아가자 사방은 온통 물 한 개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왕마담의 본색이 드러날 시간입니다. 왕마담이 슬그머니 춘삼이의 보찜에 손을 댔습니다. 묵직합니다. 이게 다 금괴란 말이지. 흐흐흐. 왕마담은 참지 못하고 자신의 보찜도 풀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피눈물이 서린 갯돈 뭉치와 어음들이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호호호, 아름다워라. 이 돈이면 한양 제일 가는 기와집도 내 것이고 비단 옷도 수천 벌은 해 입을 수 있어. 왕마담은 춘삼이가 노를 젓느라 등 돌리고 있는 줄 알고 맘 놓고 혼잣말을 짓거렸습니다. 춘삼이 그 멍청한 생선 장수놈 지금쯤 땅을 치고 있겠지. 욕쟁이 할망구도 약 올라서 혈압 터졌을 거야. 꼴 좋다. 꼴 좋아. 왕마담이 엽전 한 입을 들어 입에 물고 깨물어 봅니다. 짭짤한 쇠맛. 그것은 승리의 맛이었습니다. 아, 행복해. 세상은 역시 돈 있는 자의 것이야. 가난뱅이들은 평생 땅바닥이나 길하지. 그때였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던 뱃사공, 아니 춘삼이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까의 어설픈 도련님 말투가 아닌 걸걸하고 익숙한 시장통 사투리였습니다. 돈 세는 소리가 참 듣기 좋소잉. 우리 어머니 기침 약값도 거기 들어있을 텐데. 응, 자네 지금 뭐라? 왕마담이 엽전을 입에 문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뱃사공의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욕쟁이 할매 이불값도 점순이 전세금도 아주 알토란같이 모아놨구먼. 다 당신. 누구야? 왕마담이 보찜을 끌어안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배가 기우뚱 흔들렸습니다. 춘삼이가 노를 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푹 눌렀었던 삿갓을 벗어 강물에 던졌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춘삼이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비릿한 앞치마, 떡진 머리, 그리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 거기에는 멍청한 부자 도련님은 없었습니다. 도끼를 품은 생선 장수 춘삼이만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 왕마담. 한양 가는 길은 저승길보다 멀다던데 내가 배웅 좀 해줄까 해서. 춘삼이, 네가 왜 여기 있어? 왕마담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입에 물고 있던 엽전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왜긴 왜요? 정산하러 왔지. 내 동태 맛 좀 볼래? 아주 싱싱하게 녹았는데. 춘삼이가 허리춤에서 꽃무늬 수건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황금잉어가 아니라 흐물흐물하게 녹아 비린내가 진동하는 동태 한 마리였습니다. 으악, 오지마, 오지마. 왕마담은 비명을 지르며 뱃머리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차가운 강물뿐. 또 간에 든 쥐, 아니 배 위에 갇힌 여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볼까. 그 돈, 이리 내놔. 춘삼이가 한 발자국씩 다가갑니다. 배가 출렁, 출렁춤을 춥니다. 공포에 질린 왕마담, 하지만 돈보따리만은 죽어도 놓지 않으려 품에 꽉 끌어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돈이야.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절대 못 줘. 가까이 오면 확 뛰어내릴 거야. 왕마담이 돈보따리를 안고 강물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그녀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뛰어내려. 그래, 뛰어내려봐. 돈이랑 같이 물귀신 되든가. 춘삼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강물은 검고 깊었고 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이 돈보따리 강물에 수장시켜 버릴 거야. 왕마담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묵직한 돈보따리를 뱃전 밖으로 내밀고 흔들어댔습니다. 춘삼이는 멈칫했습니다. 저게 그냥 돈이던가요? 할매의 이불이고 어머니의 약이고 점순이의 집입니다. 강물에 빠지는 순간 그 무거운 엽전들은 돌덩이처럼 가라앉아 영영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야, 이 미친 여편네야. 그게 네 돈이야? 남의 피눈물을 그렇게 강물에 버리겠다고? 시끄러.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져. 나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어림없이 다 같이 죽자. 왕마담이 보따리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돈 귀신이 씌어도 단단히 씌었습니다. 춘삼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그때였습니다. 꺄! 갑자기 배 뒤쪽에서 무언가가 들이받았습니다. 왕마담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사이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나룻배 한 척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그 배 위에는 도깨비 같은 형상 두 개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 왕마담이 소리치자
익숙한 욕설이 강바람을 타고 날아와 꽂혔습니다. 누구긴 누구여. 네 저승사자다. 이년아. 효과음 번쩍. 번개가 치며 할매와 점순의 얼굴이 비친다. 욕쟁이 할매였습니다. 할매는 한 손엔 삿대, 한 손엔 국자를 들고 뱃머리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천하장사 점순이가 엄청난 속도로 노를 저으며 엔진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후, 후. 언니, 거기 딱 서요. 제 전세금 받으러 왔어요. 점순이의 팔뚝 근육이 불끈거렸습니다. 춘삼이가 쾌재를 불렀습니다. 할매, 점순씨, 타이밍 기가 막히네요. 잔말 말고 포위해. 전현이 돈 못 던지게 양쪽에서 쌈 싸 먹어버려. 순식간에 두 척의 배가 왕 마담의 배를 양옆에서 샌드위치처럼 조여들었습니다. 왼쪽에는 도끼 품은 춘삼이, 오른쪽에는 국자 든 할매. 앞에는 괴력의 점순이. 완벽한 포위망이었습니다. 이 끈질긴 거머리 같은 것들. 왕 마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또 간에 든 쥐가 된 그녀는 이성을 잃고 뱃머리로 달렸습니다. 반대편으로 뛰어넘어 다른 배를 뺏어 탈 심산이었습니다. 비켜, 다 비켜. 왕 마담이 춘삼이를 밀치고 뛰려는 순간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동태를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춘삼이가 협박용으로 꺼내놓았던 흐물흐물하게 녹아 미끌미끌해진 바로 그 동태 말입니다. 왕 마담의 비단 신발이 동태를 밟고 쭉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공중에 붕 떴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녀는 본능적으로 돈보따리를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보따리의 엄청난 무게가 그녀를 강물 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안 돼, 내 돈. 왕 마담이 돈보따리와 함께 차가운 강물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강물이 튀어올라 춘삼이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빠졌다. 세 사람은 배전으로 달려가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릴 텐데 왕 마담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수면 위로 꼴깍거리며 올라와서도 살려달라는 말 대신 딴소리를 해댔습니다. 푸아, 꼬르륵. 내 돈. 돈 건져, 꼬르륵. 돈보따리가 너무 무거워 그녀를 물속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데도 왕 마담은 절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지키려고 물속으로 잠수까지 할 기세였습니다. 미친. 진짜 미쳤어. 돈이랑 같이 가라앉고 있잖아. 할매가 혀를 찼습니다. 춘삼이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구해야 돼요. 저러다 진짜 죽어요. 아니, 왕 마담이 죽으면 돈도 못 찾아요. 점순아, 떡매, 아니 삿대. 할매의 외침에 점순이가 긴 삿대를 물속으로 쑥 집어넣었습니다. 언니, 이거 잡아요. 빨리요. 하지만 왕 마담은 삿대를 잡을 손이 없었습니다. 양손으로 돈보따리를 끌어안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죽어가면서도 눈을 부라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꼬르륵. 이거 놓으면 니들이 가져갈 거잖아. 절대 안 줘. 푸아. 아오, 저 답답한 여편네가 진짜. 욕쟁이 할매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허리춤에 차고 있던 국자를 점순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자에는 튼튼한 명주 실끈이 길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점순아, 낚시해라.
대어를 낚아 올려. 네. 점순이가 국자를 낚싯바늘처럼 빙빙 돌리더니 정확하게 왕 마담 쪽으로 던졌습니다. 국자 머리가 왕 마담의 비단 옷 뒷덜미에 정확히 걸렸습니다. 점순이는 낚시꾼이 월척을 낚듯 기합을 넣었습니다. 으라차차 올라와요. 천하장사 점순이의 괴력에 왕 마담이 물 밖으로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된 왕 마담은 배 위로 철퍼덕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입에서는 강물을 한 바가지 토해내면서도 품에 안은 돈보따리는 탯줄처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왜? 쿨럭. 내 돈. 아무도 못 가져. 왕 마담은 덜덜 떨면서도 도끼를 뿜어냈습니다. 할매가 젖은 왕 마담의 머리통을 국자로 가볍게 톡 쳤습니다. 지랄 옆차기하고 있네. 야 이년아, 저승길 노잣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더냐? 살아나 줘서 고맙긴 하다만 이제 그 돈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춘삼이가 왕 마담의 손에서 억지로 돈보따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왕 마담의 손은 마치 쇠스랑처럼 굳어 펴지지가 않았습니다. 싫어. 안 돼. 이건 내 거야. 마지막 발악을 하는 왕 마담. 배 위에서 다시 한번 엉겨붙어 몸싸움이 벌어지려는 찰나. 강한 물살에 휩쓸린 배가 나루터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어디로 가는겨? 저기 물살이 빨라요. 폭포는 아닌데. 여울이에요. 배가 거친 여울목에 걸려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춘삼이와 왕 마담이 붙잡고 신랑이 하던 돈보따리의 매듭이, 물에 불어 약해져 있던 그 매듭이 스르르 풀리고 말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풀린 매듭에 고정되었습니다. 배가 쿵 하고 바위에 부딪히는 충격과 함께 보따리 안에 있던 수천 개의 엽전과 종이, 어음들이 허공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마치 황금 비가 내리듯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돈들이 강가 쪽으로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는 하필이면 홍수로 집을 잃고 천막 생활을 하던 빈민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돈이다. 하늘에서 돈비가 내린다. 아이고 부처님, 하나님, 용왕님, 감사합니다. 강가 바위 틈에 얼기설기 천막을 치고 살던 수재민들. 홍수에 집 떠내려가고 먹을 게 없어 굶주리던 그들 머리 위로 황금빛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왕 마담의 터진 보따리에서 나온 엽전 수천 냥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모래사장으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다가 날벼락이 아니라 자다가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엽전을 줍느라 신이 났고 노인들은 땅에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웬 떡이여. 쌀을 살 수 있다. 우리 손주 고기를 먹일 수 있어. 그 평화롭고 행복한 풍경을 배 위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 왕 마담은 눈이 뒤집혀 거품을 물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안 돼. 줍지 마. 줍지 말라고. 이 거지 같은 것들아. 내 돈이야. 내 피 같은 돈이라고. 왕 마담은 배에서 뛰어내려 얕은 강물을 첨벙첨벙 헤치고 모래사장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물에 젖은 머리는 미역 줄기처럼 얼굴에 들러붙었고 비단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엽전을 줍는 아이의 손을 낚아채며 악을 썼습니다. 내놔, 이거 뱉어내, 도둑놈들아.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옆에 있던 아이 아버지가 왕 마담을 밀쳤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어디서 애한테 행패야.
하늘이 불쌍해서 주신 돈인데 왜 네가 난리야? 하늘, 웃기지 마. 내가 사기. 아니, 내가 개 묻어서 번 돈이야. 다 내놓으란 말이야. 왕마담은 모래바닥을 기어다니며 엽전을 닥치는 대로 긁어모았습니다. 하지만 모래알처럼 흩어진 돈을 혼자서 다 주울 수는 없었습니다. 줍는 족족 다른 사람들이 주워가고 바람에 어음이 날아가 버립니다. 으악, 안 돼. 내 돈, 가지 마. 왕마담이 흩날리는 어음 한 장을 잡으려다 모래밭에 꼴사납게 처박혔습니다. 그 모습은 탐욕 그 자체이자 더없이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배 위에 남은 세 사람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춘삼이가 허탈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네. 평생 남의 돈 뜯어먹던 여자가 마지막에는 남 좋은 일만 실컷 시키네 그려. 할매도 혀를 쯧쯧 찼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지 팔자 지가 꼰다더니 갯돈 들고 튀어서 한다는 짓이 빈민구제냐. 전연 덕분에 저 사람들 올겨울 따뜻하게 나겠네. 살다 살다 전연이 예뻐 보이는 건 처음이다. 그때 점순이가 배 바닥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언니들, 오빠, 저기 좀 봐요. 아직 배 안에 남은 게 있어요. 보따리는 터져서 엽전들은 쏟아졌지만 보따리 깊숙한 곳에 묶여있던 가죽 주머니 하나는 배 구석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춘삼이가 잽싸게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시장 상인들이 왕마담에게 맡겼던 원본 장부와 고액권 어음 뭉치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찾았다. 원금이다. 춘삼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흩어진 건 짤짤이 엽전들이 뿐이었고 진짜 알짜배기 원금은 기적적으로 배 안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할매, 점순씨, 우리 돈은 여기 다 있어요. 어머니 약값도, 할매 이불값도, 전세금도. 뭐요? 진짜요? 할매가 주머니를 낚아채 확인하더니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얼쑤, 지화자 좋다. 부처님이 우리 갸륵한 정성을 봐서 딱 우리 몫만 남겨주셨구나. 왕마담 전연 몫인 이자는 다 날아가고 딱 원금만 남았어. 그랬습니다. 왕마담이 욕심부려 불려놓은 이자놀이 수익금은 강가 빈민들에게 돌아갔고 상인들이 땀 흘려 모은 원금은 주인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세 사람은 서로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배가 출렁거리며 강가에 닿았습니다. 춘삼이는 가죽 주머니를 허리춤에 단단히 묶고 모래밭에서 뒹굴고 있는 왕마담에게 다가갔습니다. 왕마담은 모래 섞인 엽전 몇 잎을 손에 쥐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흑흑, 내 돈, 기와집, 비단 옷, 다 날아갔어. 춘삼이가 왕마담의 눈앞에 쭈그리고 앉아 혀를 쯧쯧 찼습니다. 왕마담, 거 너무 슬퍼 마쇼. 당신이 평생 지은 죄, 오늘 여기서 적선한 셈 치면 싸게 먹힌 거요. 뭐, 적선. 야, 이 도둑놈들아. 내 돈 내놔. 왕마담이 춘삼이의 다리를 잡으려 하자 할매가 국자로 왕마담의 손등을 탁 때렸습니다. 어딜 만져. 떼타게. 이 돈은 원래 주인 찾아가는겨. 그리고 니녀는 돈 대신 콩밥을 좀 먹어야겠다. 개 섞어라. 소란 피우는 놈들이 누구냐? 때마침 황금사 약수터에 미친 부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출동한 관아의 포졸들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건 미친 부자가 아니라 돈 뿌리는 미친 여자였습니다. 춘삼이가 포졸에게 다가가 왕마담의 죄상이 적힌 장부를 넘겼습니다. 나으리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이 여자가 시장 상인들 갯돈 들고 튄 사기꾼입니다. 증거도 여기 있고 증인도 수두룩합니다. 포졸. 대장이 장부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 금액이 상당하구나. 당장 체포해라. 포졸들이 들이닥쳐 왕마담을 포박했습니다. 오랏줄에 묶인 왕마담은 끌려가면서도 강가 사람들이 죽고 있는 엽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내 돈. 줍지 마. 그거 내 거야. 으앙. 그녀의 처절한 외침은 강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빈민촌 사람들은 왕마담이 끌려가든 말든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하며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기부천사가 되어버린 왕마담.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하다 못해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할매가 그 뒷모습을 보며 국자에 묻은 물기를 털어냈습니다. 쳇, 꼴값 떨더니 꼴 좋다. 그래도 마지막에 좋은 일 한 번 했으니 저승 가서 염라대왕한테 덜 혼나겠네. 점순이는 바닥에 떨어진 엽전 하나를 주워 왕마담이 끌려간 자리에 던져주었습니다. 언니, 감옥 가서 영치금이나 해요. 잘 가요. 강가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빈민들의 천막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추격대의 품에는 소중한 원금이 돌아왔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춘삼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 끝났다. 진짜 끝났어. 그러게 말이다. 다리는 부러질 것 같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냐? 할매와 춘삼, 점순이는 서로를 마주보며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거짓골을 한 새 사람의 웃음소리가 강물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평소라면 장사하느라 바쁠 상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입구로 몰려 나왔습니다.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걸어오는 그들은 바로 우리의 시장통 어벤져스였습니다. 몰골은 말이 아닙니다. 춘삼이는 한쪽 신발이 없고 할매의 치마는 찢어졌으며 점순이의 머리는 산발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만큼은 금이 환영하는 암행어사보다 더 빛납니다. 왔다. 춘삼이가 왔다. 욕쟁이 할매가 왔다. 대장간 김씨가 소리치자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 그들을 애워쌌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어? 잡았어. 내 돈은? 왕마담 그녀는?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춘삼이가 씩 웃으며 허리춤에 묶어둔 두툼한 가죽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자, 여기 있소. 원금 10원 한 장 안 빼고 다 찾아왔소. 와, 시장이 떠나가라 함성이 터졌습니다. 춘삼이는 주머니를 열어 김씨에게, 콩나물 할머니에게, 생선 가게 옆집 아저씨에게 주인이 적힌 봉투를 하나하나 돌려주었습니다. 아이고, 내 돈, 죽은 줄 알았던 내 새끼가 살아 돌아왔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춘삼이 자네가 우리 생명의 은인이야. 사람들은 돈을 받아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옥 같았던 며칠간의 악몽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욕쟁이 할매는 무용담을 늘어놓느라 침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야, 말도 마라. 내가 국자를 딱 드니까 떡대 같은 놈들이 오줌을 지리면서 도망가더라니까. 그리고 왕마담 그년이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우리 점순이가 낚시하듯이 휙 건져 올렸지. 내가 그년 머리통을 국자로 꽁 때리면서 그랬어. 이년아, 밥은 먹고 다니냐? 푸하하하. 역시 할매야, 천하장사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시장 골목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매는 으스대며 포목점으로 달려가 그토록 원하던 비단 이불을 한 채 집어들었습니다. 김씨, 나 이거 가져간다. 갯돈 찾았으니까 외상 아니다잉. 가져가소, 가져가. 할매 덕분에 살았는데 그게 대수요. 할매는 고운 색동 이불을 얼굴에 비비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거친 주름살 사이에 맺힌 눈물이 비단 위에 떨어져 꽃무늬처럼 번졌습니다. 이제 막내딸 시집 갈 때 기죽지 않고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춘삼이는 약재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장 비싸고 귀하다는 산삼 한 뿌리와 탕약을 받아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나으실 거예요. 이 불효자 놈이 약값 벌어왔어요. 춘삼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돈을 찾은 기쁨보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그를 더 행복하게 했습니다. 시장의 소란이 조금 잦아들 무렵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시장 한 구석. 춘삼이와 점순이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식혜를 마시고 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점순씨. 점순씨 아니었으면 나 벌써 산에서 얼어 죽었을 거예요. 춘삼이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점순이는 떡매를 내려놓고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가, 아니 춘삼씨가 머리를 잘 써서 잡은 거죠. 저는 힘쓴 거밖에 없는데요. 뭐.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전우애인지 사랑인지 모를 따뜻한 공기. 춘삼이가 슬그머니, 아주 슬그머니 자신의 낡은 동태를 점순이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 동태 말이에요. 이거 이제 무기로는 못 쓰니까. 우리 가게 가져가서 같이 동태탕이나 끓여 먹을래요? 점순이의 얼굴이 노을처럼 발그레해졌습니다. 동태탕을 같이 먹자는 말. 시장통에서 그건 너랑 밥상머리 맞대고 살고 싶다는 최고의 프러포즈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좋아요. 대신 맵게 끓여주세요. 아주 화끈하게. 하하하, 걱정 마슈. 내 속이 아주 뜨끈뜨끈하니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시장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비록 가진 건 낡은 좌판과 떡매뿐이지만 두 사람의 그림자는 그 어떤 부자보다 넉넉하고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왕 마담의 포목점 자리는 당분간 비어 있겠지만 곧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 장사를 시작하겠지요. 돈은 돌고 도는 것이고 사람은 떠나고 머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춘삼이, 할매, 점순이, 그리고 시장 사람들 마음속에 남은 믿음이라는 자산은 그 어떤 도둑도 훔쳐갈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다는 것을요. 밤이 깊었습니다. 소란했던 하루가 가고 시장통에도 평온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골라 하는 활기찬 소리가 들려오겠지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치열하게 달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어 속상하셨나요? 아니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셨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춘삼이가 그랬듯 잃어버린 것은 언젠가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고 상처난 자리는 따뜻한 사람의 온기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돈보다 귀한 건 내 옆에서 같이 울고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리고 춘삼이와 점순이의 맛있는 동태탕 냄새를 상상하며 부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